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백신 보급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에 백신 낭보가 제약사들의 판매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화이자가 중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뿐 아니라 모더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조기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만 코로나19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유일한 희망이 사실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그런 코로나 백신이 서서히 이제 우리 쪽에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낳습니다. 화이자가 일주일 전에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예방 확률을 90% 이상 높인 그런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또 모더나도 화이자보다도 더 높은 그런 어떤 예방률을 자랑하는 이 임상 결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백신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WHO, 국제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는 이들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회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말 발표만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또 회사 발표대로 12월 초 정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인류에게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4월, 5월까지는 코로나 백신에 의한 코로나 팬데믹 차단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올 겨울을 혹독한 코로나 실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시각이 엇갈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데이터를 좀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앞다퉈서 백신 구매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백신과 관련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고 세계 주요국이 백신 구매 현황은 어떤지 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백신에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이를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구입을 해서 자기 국민들에게 마치겠다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이 실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가 있고요. 미국은 인구 수보다 훨씬 많은 지금 백신의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물론 이 코로나 백신이 한 번 맞아도 되는 코로나 백신이 있는가 하면 2번 또는 그 이상을 맞아야 되는 코로나 백신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맞으려면 인구보다는 훨씬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 국가들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또 각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백신 선구매를 지금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특히 이 화이자의 백신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보면 세계의 큰 세 가지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또 유럽, 일본 이 세 나라의 코로나 백신 사재기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협상 중에 있다. 협상 중인 것이 약 3천만 분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한국에게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이 만기가 되면 개발이 거의 임박해지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둘러서 구입하지 못한 게 아니냐, 시기를 좀 놓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백신의 가격도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방법에 따라서 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요. 이것을 선도 인매를 할 때 언제 구매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돈을 상당 부분을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싼데 그것을 이제 평균으로 볼 때는 1도즈당 그러니까 한 알당 32불
모더나가 32불에서 37불. 그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예, 되는 예, 것이죠. 화이자는 그거보다도 좀 가격이 좀 떨어져서 약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3상 결과를 전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1도저에 한 3파운드 그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5천 원 안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격도 시판하겠다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선도 인매를 할 때 대량 구매를 할 때 맺었던 그 계약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판도 좀 더 늦어질 것이고 시판될 때 가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여러 회사가 동시에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면 이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반면에 성공하는 회사가 적다면 가격은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발표를 두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공급되기 전에 안정성에 대한 최종 검증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도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 화이자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 시기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곧 코로나 백신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코로나 이 백신에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결과 자신은 90% 또는 90% 이상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공인단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보건부나 식약처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고 본인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우리 백신 개발했다. 이제 곧 접종을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왜 이렇게 회사들이 홍보를 할까? 그러면서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주주들이죠. 화이자나 모더나 주주들은 최근에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주식은 팔아버리는 네. 아주 이중적인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아마도 백신 개발 경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가 막판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개발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도 매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작전상 좀 이 과장해서 파는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고요. 또 하나 분석은 백신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만약에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도 한참 늦게 개발을 하면 그게 팔리지 않을 테니까 그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모더나나 화이자가 그 과장해서 우리가 빨리 개발했다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후발주자들의 개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업체들도 모더나와 화이자의 개발 소식에 상당히 지금 의기가 꺾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주가 조작설 여러 가지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이 화이자가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를 보더라도 네. 이 제약업체들이 성인군자가 아니고 또 그동안에 경영이 그렇게 썩 투명하지도 않아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약회사들의 발표 이것은 매우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렘데스비르라고 이미 식약처에 미국 FDA 승인까지 통과했다는 이야기 나중에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적도 그러게요. 있죠. 클로로킨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조이는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규제인 건지 좀 짚어주시죠. 당초에 금융위원회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환부만 꼭꼭 찍어서 내겠다고 한 것이에요. 13일 날 그래서 신용대출 핀셋 규제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핀셋 대책이 맞다면 이 핀셋은 우리 금융위원회의 핀셋은 칼보다도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핀셋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경제계 일각에서 지금 볼멘 소리가 좀 나올 정도로 예. 생각보다 강도가 강하고 그 후폭풍도 지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핀셋이지만 핀셋 못지않은 상당히 강력한 지금 신용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현재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영끌 대출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은행을 이용한 금융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까지 증폭되는 그야말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 후폭풍이라고 할 것이 규제가 예고된 이후에 나흘 사이에 신용대출이 무려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날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요. 현재 대출이 집행된 거 완전히 성인이 돼서 고객 손으로 넘어간 돈만 1조 원이 넘었었고요. 신청자까지 포함한다면 그야말로 금융기관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대폭발이거든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만으로 대출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핀셋 규제 대책이 나온 이후에 금융 사이트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신용대출 대란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30일부터 규제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 예. 30일 전까지 대출을 늘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네. 전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겠다고 지금 은행 창구, 금융 사이트가 북새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요.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가 어디냐 했더니 30대였고 이 금액이 4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끌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런 게 뭔가 30대나 이렇게 젊은 층에게 대세가 된 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규제하면 파장이 어떻게 좀 펼쳐질지 집값 잡기에 좀 도움이 될지 이게 원래 주 목적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30대가 영끌로 집을 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밝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30대가 집을 많이 샀고 또 신용대출에 30대가 그 포션이 높다 보니까 그런 네. 것이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로 이것을 집을 샀는지 아니면 30대의 많은 대출 중에는 중간에 회사에서 쫓겨난다든지 또는 지금 30대 실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자금, 생계 자금을 썼는지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자금으로 썼는지 그 구체적인 용도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30대나 40대는 좀 이번 기회에 집을 사지 못하면 이번 생은 폭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이 부담감, 그런 위기감이 좀 있죠. 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30대의 그 신용대출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30대의 생계자금까지 들어막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아닐 거고요. 지금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의를 주시는데 예. 현재 그 상당 부분 이 가수요,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만으로 집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양쪽에서 2조 원 빌리고 또 반대 2억 원 남편 아내 2억 원씩 빌리면 4억짜리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신용대출을 막아버리면 당장에 그런 수요는 차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 대출을 막았을 경우에 생계자금이라든지 또 그 지금 집값이 과거에 이미 집을 샀는데 집값이 좀 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번 정부 대책 중에 가장 큰 지금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주택자의 대출까지도 신용대출까지도 막아버렸다. 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집을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대목. 이것은 당국자들도 조금 그 좋은 선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이 뭐 저희도 30대긴 하지만 이게 무슨 대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규제가 나오면 부작용 나오고 또 핀셋 규제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고리를 좀 끊을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은 길거리에 그런 게임이 없었는데 저희들 젊었을 땐 길거리에 두더지 잡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 두더지를 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옆에 다른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나 한국의 금융 정책이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연상케 하듯이 한쪽을 치면 또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이것을 뭐 경제학적으로는 풍선 효과라고도 또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폭 늘렸더만 중산층들이 다가구 주택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라든지 각종에서 풍선과 이 두더지 잡기식 어떤 대책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책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는 절대로 대책에 성공할 수가 없다. 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